네, 안녕하십니까.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는다는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 발사를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연내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내년 시험 발사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우 이상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마하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합니다. 속도가 엄청 빠른데다가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며 변칙적으로 비행하기에 요격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무시무시한 위력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시점과 전력화시키려는 전략에서 섬뜩함을 느낀다며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왜 모두가 놀라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1년 9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량 시험 발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1월 두 차례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 측면 기동 등의 성능은 과장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할 때 우리는 뭐 했니고 하자 우리 국방부는 벌써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04년부터 관련 기술 개발에 돌입해 국방과학연구소는 HCM 추진 기술인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를 2007년 완성했습니다. 이후로 꾸준히 개발해 지금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면 운용 예정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가기관과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땅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기반으로 높이 올랐다가 떨어져 대기권에 진입해 떨어질 때 속도가 떨어지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최고 속도는 물론 기동이 둔탁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또한 땅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미사일인 만큼 발사 위치가 바로 드러난다는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지금 한국군이 주력하는 것은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전문가들은 한국 상공에서 올 경우 2에서 3분 만에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KF-21에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KF-21이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이달 말에 실전용 임시 적합성 시험을 받고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내년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10일 KF-21 시제기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모습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KF-21 시제 1호기에 미티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더미를 장착하는 무장 시연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KF-21 동체 하부에 미디어를 장착하는 데는 약 5분, 날개 끝부분에 AIM-2000을 장착하는 데는 약 3분이 걸렸습니다. KF-21 동체 아랫부분에 장착되는 중거리 공대공 레이더 미사일인 미티에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최대 300km까지 날아가 적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에는 한국판 타우러스라고 불리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만약 내년 시험 발사를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장착이 된다면 KF-21의 전투력은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KF-21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치밀한 전략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 대신 분담금을 지불하고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기감을 느낀 인도네시아가 미납된 분담금을 내겠다며 내달까지 계획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 과정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유도탄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우선 기존 LSAM 유도탄보다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 7,100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을 세계 최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조 원 규모의 천공이를 구입한 UAE는
LSAM에 이어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동에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에 의존했던 한국은 이제 우리 손으로 미사일 요격체계를 완성해가며 수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쉽게 요격할 수 없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가 만든 요격체계로 잡을 수 있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지난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4일 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발사했을 때 패트리엇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은 미그 31 전투기에 의해 발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9일 이를 사실로 확인해주면서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 측의 킨잘 요격 발표가 나왔을 당시 패트리엇 대공 시스템이 러시아의 가장 최신 미사일 중 하나를 격추했다는 주장은 15개월째인 이번 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순간이라며,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킨잘이 파괴됐다면 러시아의 차세대 무기 중 하나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킨잘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0km에 이르고 음속의 10배로 날아가 격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킨잘 등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재래식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격추했다는 것은 놀라운 뉴스로 미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의 존재를 거론하며 6개의 차세대 무기 중 하나로 기존의 모든 대공 및 대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이를 가지고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격추되면서 아직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러시아의 킨잘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킨잘이 미완성으로 보이기에 중국의 미사일 또한 실전에서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LSAME까지 미래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창과 방패를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중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 손으로 만든 KF-21에 장착해 우리 상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했습니다. KF-21은 최초 45세대 전투기로 개발한다고 하자 다른 나라에서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때 한국의 개발진은 45세대 전투기에서 추후 스텔스기, 6세대 전투기까지 진화할 수 있게 준비하며 치명적인 한국형 미사일까지 개발에 장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